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에 오늘 돌아왔습니다. 8시 59분, 7시 17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수요일에 또 돌아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0.1% 플러스인데 2차 전지주가 좀 동시효과에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먼저 들어본다면? 네, 일단은 어제도 이제 미국장에서 러셀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발 관련된 산업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ESS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집중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요거 러셀 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마이크를 일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제가 결석한 거 있어가지고 그 중이염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돌발성 난청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운에 맡겨야 된다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3분의 1은 청력이 안 돌아오고 3분의 1은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3분의 1은 반밖에 회복 안 된대요. 근데 운에 맡겨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뭐 랜덤한 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주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내가 뭐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뭘 얻어 맞았어. 그러면 수긍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너무 희화화하는 건 아니에요. 희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일단 들리면 빨리 어쩔 수 있죠. 그 예. 주말 사이에 여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단은 호캉스 같은 걸 좀 즐기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9시 1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약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 동접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딱히 무언가가 딱 확 땡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도 지지부진하면서 뭘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1.5% 마이너스. 2차 전지주도 다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LG엔솔 0.7%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뭐 등등 2차 전지 아까 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는 그래도 본장에서는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의 종목이 있고 오늘 삼성물산이 2% 플러스로 가장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일까 싶은데 그렇기에는 KB금융은 0.5%또 마이너스고 굉장히 혼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8% 상승으로 가장 강하고 오늘 조선주가 좋네요. 한조해 요게 2% 이상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좀 엇갈린 흐름인데요. BM은 약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는 0.5% 플러스 삼천당 제약은 뭐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한 해명도 또 내놓으면서 2%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갈립니다. HLB는 1.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리가켄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지금 뭐 이게 대중이 없네요. 약간 일관성 없이 오르는 업종 내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3%로 가장 강하게 좀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업종 있습니까?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조선주입니다. 최근에 조선주의 약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이 지금 4.75%, HD 한국조선해양이 2.24%, 삼성중공업이 2.24% 이렇게 좀 급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엔진 같은 이런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7%, 장중에는 9%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따가 뉴스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조선 쪽에서 이제 조금 적자로 연관되는 그런 선들이 다 이제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쪽에서의 이벤트가 좀 불거진다라는 부분들, 또 최근에 뭐 부유식 SMR이라든지 뭐 군함 MRO라든지 또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에서 이제 중국 쪽을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좀 일부 반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발에서 계속적으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의 좀 발언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한 박은정 애널이 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업황이나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막 나쁜 게 아닌데 침투율 2%밖에 안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엘프뷰티가 급락하는 거 이전에도 상승기에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VT,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등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장에서 뭐 이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 나쁘지 않아서 오늘 이제 변압기 쪽도 흐름들이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돌아서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장에서는 ESS라든지 뭐 리비안, 뭐 그리고 이런 관련된 테슬라도 그렇고요. 뭐 ESS에선 플루언스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다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로 조금 이어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등등등 좀 쉬어가는 흐름들인데 오늘 CXL 쪽에서는 또 이벤트가 있네요. 뭐 엑시콘 10%대 이상 급등 나오고 있어서 그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갈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콘 11%, 네오셈 5%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좀 짜잘한 종목들, 말씀하셨던 그런 히토리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코로나19의 뭐 그런 잡주들, 그리고 피팅 관련주, 조선주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좀 힘을 내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CXL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염이사님 오셨습니다. LS증권의 염승원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장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한마디로 계속 트럼프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장. 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도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시추 규제하는 걸 많이 또 완화할 거라는 게 공약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한 이유가 또 실적까지 돌아서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가미되다 보니까 다른 트럼프 수혜주들보다 좀 훨씬 강하게 요 며칠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선업종의 이 섹터로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 또 피팅 업체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좀 낸드 쪽도 일부 좀 관련도 돼 있다 보니까 네.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다시 좀 건설업종도 사실 이제 건설도 지금 두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왜냐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전고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호재랑 좀 약간 이제 트럼프 호재 요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투자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아마 오늘이나 뭐 내일 중 뭐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체코 원전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표 기대감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 이 원전이 트럼프 또 공약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또 수혜주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은 여전히 그 트럼프 장세가 저는 좀 아직까지 이어지고, 다만 이제 오늘은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게 그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은 사실 뭐 트럼프 뭐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실적이나 성장으로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행히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약업종도 오늘 좀 강세 보이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 장세로 네. 흘러가는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요 며칠 보면 미국도 빅테크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제 어쨌든 좀 버벅대고 있거든요. AI 관련주가 어쨌든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러셀 2000이 3.5%나 급등을 했는데 네. 나스닥은 그냥 보합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빠지다 보니까 결국 오늘 한국에서도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특히 HBM과 관련된 기업들의 낙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오늘 어쨌든 좀 부진한 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다른 이제 좀 못 올랐던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라든가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시장이 좀 그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답답하지만 그냥 종목 장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시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등의 이런 조선주들이 강하고 트럼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또 잘 가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제약바이오 중에서 SK바이오팜 그리고 반등하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정도가 오늘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형주랑 소형주가 좀 더 강한데 여기는 뭐 딱히 언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형주 중에서는 뭐 삼부토건 이런 데가 6% 오르고 사마알미늄, 더존비존 이런 애들이 가니까 비트코인도 한 전고점 근처까지 얼추 왔죠. 한 80%, 90%? 네, 9천만 원대 뚫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다가 좀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나 혹은 NFT 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초반에 한 400억 정도를 팔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1,400억 정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은 사주고는 있지만 거래소에서 240억, 코스닥에서는 50억 이렇게밖에 안 사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수급도 미비한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특히 상승 종목 수가 507개.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하락 종목 수가 300개.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좋은 의미로 심각하다라는 줄 알았습니다. 예. 좋은 의미로 심각한 거. 저 커버 좋네 옆에서. 김민재 같다. 내가 실수하면 옆에서 커버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상승 종목 507개, 하락 종목 280개. 근데 어쨌든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이런 애들이 잘 가니까 그러니까 그 러셀 2000 그 흐름을 약간 따라간다고 이제는 확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걸 무조건 쫓아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러려면은 뭐 오늘 2차 전지도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쪽도 워낙 강했고 ESS도 강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들만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좀 비슷한 기조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좀 왕따 취급을 받고 있지만 네. 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한 83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뭐 이제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 정도는 한번 배팅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이 좀 주도해서 올라갈지가 조금 물음표고 바이오도 좋은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러셀처럼 쭉 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러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뭔가 성장 동력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지금은 러셀 쪽을 투자하는 게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수급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5개 대형 산업군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타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이동을 했을 때 더 좋은 아웃퍼폼이 나올 만한 어떠한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는 뭐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이 있는 쪽은 배팅하는 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코스닥이 러셀이 갔으니까 코스닥도 무조건 가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시각을 약간 바꿔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오르는 장에 있어서 대형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명확하게 없다면 그리고 대형주가 오르고 나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미국의 러셀 2000 오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소형주 장이 계속될지.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 좀 다르거든요. 러셀 다르죠. 2000은 가치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러셀 2000 간다고 코스닥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볼 상황은 이게 매칭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만 봐도 대부분이 그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러셀 2000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이제 시장의 색깔 자체는 미국도 지금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순환매. 그러니까 너무 빅테크 7만 좀 강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 7 중에서도 요새 애플하고 테슬라만 강해요 또. 근데 그 둘의 특징이 뭐죠? 둘 다 못 갔었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 애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하반기에 좀 시작하자마자 그 나스닥 일변도에서 이렇게 좀 순환매가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한마디로 좀 소외됐던 이런 좀 가치주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경기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저는 뭐 미국의 러셀 2000이 강하니까 코스닥이 가겠지. 아무 뭐 코스닥 기업이 사볼까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그런 스타일에 맞는 기업들. 그래서 코스피의 대형주 중에서도 소외받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어제부터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약간 가치주 스타일과 좀 비슷하다 보거든요. 지분은 많이 갖고 있는데 지주사라서 좀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가치주의 좀 개념이 좀 속해 있고 또 갖고 있는 뭐 그 지분 가치 대부분이 삼성바이오 쪽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효과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대형주냐 중소형주 저는 가릴 필요가 없다. 이게 소형주니까 해보고 대형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대형주냐 중소형주로 가르지 마시고 좀 소외된 거 중에서 소외된 사이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소외된 거 중에서 좀 가치주 스타일인데 뭐 실적 전망도 하반기에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 기업들도 있을 거고 업종으로 따지면 OLED 관련주도 IT에 속해 있지만 최근에 보면 OLED 쪽도 지금 나오는 뭐 리포트들이나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소외받았잖아요, 사실. 섹터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너무 저는 그냥 사이즈냐 업종이냐 이런 걸 좀 가르는 것보다는 기업별로 이렇게 소외받았던 거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 뭔가 좋아질 만한 모멘텀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추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LG전자 강하잖아요. LG전자도 대형주인데 올라가는 거 보면 한마디로 LG전자도 이제 금리 인하하면 또 가전제품 수요도 늘고 사실 교체 수요도 좀 다가올 수 있고 또 거기다가 OLED TV도 최근에 좀 팔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무엇보다 또 PBR도 낮으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좀 지금 현재 스타일에 좀 맞는 업종 중에 하나죠. 기업 중에. 그러니까 로직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셀 2000이 올라가는 이유는 빅테크는 PER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지만 러셀 2000의 중소형주를 보면은 S&P 500의 중소형주가 실적을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근데 싸다. 라는 개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기가 없었는데 실적은 괜찮고 PER이 좀 싼 애들 그리고 괜찮은 애들로 눈을 좀 돌려보자.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좀 가져온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인데 이제 빅테크에서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난주에 이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빅테크에서 소외주로 아마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요 그래프만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과 여타 기업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1분기까지예요. 빅테크 7이 EPS 증가율이 49%나 되는데 그 이제 여타 493개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2분기 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바뀌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빅테크의 모멘텀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소외받던 S&P 493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이제 증가율이 올라가니까 주가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수치도 있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나머지 493개가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더 좋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AI가 끝난 건 아닙니다. AI 보시면 아마존이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할 것 같아요. 네. 요 지출이 만약에 예상보다 적으면 AI는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추정치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눕히는데 아마존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 늘려주면 AI도 단단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마존 좀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그 자본 지출 얼마나 할 건지 요 예상대로 요걸 계속 늘려주면 지금 엔비디아가 좀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 지출을 혹시라도 지금 AI로 돈 벌기 좀 어렵다 막 그러면서
지출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인다. 예상보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순식간에 이제 폭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좋아집니다, 나빠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에서 뭔 얘기하는지 보고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미리 우리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알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요런 그 전망들이 있는데 이 전망대로면 아직 뭐 엔비디아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지금 부진한 이유는 이 너무 소외받던 493개가 하반기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반기에 너무 저는 쏠렸던 그런 업종보다 좀 한번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도 나오니까. 근데 저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저 트렌드를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 증시랑 좀 비슷한 성격으로 항상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보면 삼성전자 안 가고 하이닉스만 갔잖아요. 뭐 그것도 사실 쏠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AI에 쏠렸냐 안 쏠렸냐를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그런 자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AI 관련해서도 캐펙스 투자가 계속 뭐 이어지고는 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제도 어떤 방송인이 저한테 엔비디아 128달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금 더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실적 나오고 있어서 뭔가 딱 오르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쵸.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AI에서 러셀로 가는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갈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AI를 그냥 뭐 놓자고 여기서 안 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약간 요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때요? 엔비디아를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느냐? 뭐 엔비디아나 러셀이나 약간 애매한 상황 같아요. 무언가 선택을 하기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실적 발표 전후로 또 한 번씩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셀도 지금 바닥권에서 벌써 단기간에 한 8, 9%, 10%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또 오히려 고점에서 좀 쉬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좀 미국장에서 굳이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ASML이 주가가 강보합에서 끝났고 TSMC도 강보합권에서 끝났고 한 0.3, 0.34 이렇게 끝났는데 그들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적 발표들이 쭉쭉 나와줄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실적이 딱 나오게 됐을 때 넘버가 찍히면 되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기간에 또 보시더라도 성장이 명확하게 나오고 넘버가 찍히는 산업군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국채금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야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일부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100% 9월에 금리 인하하고 11월과 12월에 한 60% 정도는 뭐 50bp, 뭐 75bp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주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일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를 지금 하루 바로 사는 것보다는 러셀 쪽을 사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넘버가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TSMC 월간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SML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전일 한국경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본다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재고 환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게 나오긴 했는데, 만약 25일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실적 랠리가 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오픈되기 전까지는 뭐 좀 러셀이 더 셀 수는 있겠지만, 만약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의 그런 흐름들만 나오더라도 뭐 저는 반도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까지는 기술주의 그런 눌림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뭐 금리가 완전 꺾인다거나 아니면 실적 자체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 지금 단기적으로 6조나 들어왔죠. 그거 그렇게 들어온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러셀을 못 잡으셨던 분들은 러셀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저는 오히려 기술주 M7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 전략이 좀 다방면이네요. 네. 오케이. 테크윙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테크윙이 어제도 지금 4거래일째 음봉인데 어제도 한 장중에 한 4% 정도 빠지고 오늘도 지금 7%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에 뭔가 각광을 받아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은 어느 정도 테크윙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실리콘투도 요새 논쟁이 심하잖아요. 뭐 더 네. 간다 안 간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주식 투자는 결국 뭐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뭐 미인대회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는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오른 좀 상황에서 좀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고 또 엔비디아가 지금 HBM을 이끄는 또 대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는데 그 다른 업종들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에서 이제 이탈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나스닥 안 가는데 러셀 2000이 지금 연일 급등하는 것도 네네. 자금을 이제 이쪽으로 약간 옮겨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테크윙이 좀 빠진 거지 테크윙에 지금 뭔가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제 어제까지는 계속 좀 매수를 해주는데 아마 기관들의 좀 차익 매물 같아요. 기관들이 어제도 한 17만 주나 샀고 네. 그 전날도 14만 주. 그래서 기관들의 좀 매도가 꾸준히 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수급 부담이 좀 있어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렇게 회사의 내부적인 뭐 문제만 없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저는 좀 조정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다만 이 언제까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순환매 장세가 끝나고 또 엔비디아가 다시 위로 좀 우뚝 설 때 네. 그때 또 한번 또 테크윙이 또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분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식이란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금리 인하 2회에서 이제 3회에 대한 기대치로 네. 넘어가면서 더 매크로 정책이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교과서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성장주인 애들이 더 잘 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빅테크가 그 중 하나 아닌가? 걔네가 뭐 AI로 실적 내는 거 아니잖아요. 기대감이고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걔네들은 쉬고 러셀 애들을 쭉 해서 가치주 원래 그동안 소외받았던 돈 잘 버는 애들을 올린다? 약간 이런 것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봐도 금리가 5.5까지 올랐는데 엔비디아 몇 배 갔습니까?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해서 더 수혜를 받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말고 대안이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본 기업도 사실 많거든요. 미국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실적이 망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는 잘 이제 알려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거랑 상관없이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대안은 없었고 더 쏠려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대안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 네. 이제 굳이 엔비디아만 할 필요 없이 하반기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표도 있고 지금 저게 미국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저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S&P 493개 중에 똘똘한 것도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 그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금리가 내리면 성장주 좋고 뭐 저는 그런 뭐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논리들이 통하겠죠. 왜냐하면 네. 바이오는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막강한 성장주지만 금리랑은 상관없이 워낙 현금도 많고 그래서 현금이 조달 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그쵸. 저는 좀 금리에 좀 중요하다. 근데 엔비디아는 금리랑은 좀 별 상관없는 상관없죠. 거죠. 예. 오히려 고금리 때 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주 해가지고 더 잘 나가는.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AI 빠지는 거 저는 뭐 오케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좀 약간은 이들을
주가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돼버린 거죠, 사실. 채팅창에서도 진짜 의견이 전략이 좀 갈리네요. 러셀 2000으로 중소형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그 흐름을 타겠다는 분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지지분전할 때 얘네를 더 사모으겠다 이런 전략이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발성 난청이라 가지고 왼쪽 귀가 안 들려. 아, 왜? 네. 아, 그래서 난 이게 왜 꽂고 계시나 뭐. 난 이어폰 꽂고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안 들려. 아, 네, 그래서 여미사님 말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 그 고칠 수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하늘에 달렸대요. 아, 그래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매매는 어떻게 내가 해야 하지만 결국 올라가는 건 내 뜻은 아니다. 수익이 나면은 뭐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안 들리면 손절하는 거죠.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아, 제 청력을 리딩해 주시는 겁니까?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는 잃었지만, 하지만 눈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에핏 우리 루테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에핏 루테인 저희가 특가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더보기에서 링크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10,000원에 저희가 원래 가격에 한 40% 이상 할인을 해서 팔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뭐 하나 잃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눈 건강은 정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가져와서 잘 여러분께 좋은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에핏 루테인 요거 3프로TV 특가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보노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여미사님 일찍 가셔야 되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제가 해주시죠. 자료 워낙 좋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를 좀 상당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것들 좀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와 바이오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명확합니다. 미국이 더 심하고요. 미국의 이제 XBI라고 이제 바이오텍 지수인데, 요게 이제 보시면 그 올라갈 때 금리가 좀 낮을 때는 올라가고,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이 진한 색선이 요게 오르면 주가 빠집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시면 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금리와 바이오는 좀,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다르게 굉장히 좀 밀접해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는 금리 흐름을 좀 잘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100%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90% 넘었다는 거는 확률상으로 거의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근거는 주거비 때문입니다. 주거비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번 소비자 물가에선. 다른 거보다 주거비가 너무 안 꺾이고 있었는데 이게 0.4에서 0.2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도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까 그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전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려감은 있는데, 근데 파열 의장이 그걸 과연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 유리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자기 이제 그 속마음을 내비친 거지만, 저는 그거랑 별개로 9월에 인하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 골드만삭스는 7월 얘기도 지금 다시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높아졌다. 그러면 바이오주들 투자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 하나 생긴 거죠. 네. 왜냐면 상반기만 해도 한 해 만에 정말 논란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심지어 올해 안 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근데 요것만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표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유한량이 이제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전에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제, 그래서 요새 뭐 10만 양행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10만 네, 양행, 그러니까 뭐 그 무한양행. 네, 그래서 와, 얼마 전에 이제 10만 원 한번 찍고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쫓아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당연히. 10만 400원 갔다 많이 왔네요, 올랐기 어제.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바이오 전체 분위기가 이제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또 승인이 혹시라도 또 안 돼 버리면 이제 바이오 충격파가 또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네, 무한양행.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9월 23일 날 있고, 그 키트루드랑 이제 임상 3상 이제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이스티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올해 연말경에 미국에서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LB도 이슈가 많았지만 이제 10월 달에 FDA 재신청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어느 때보다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맞물려서 이런 이벤트들이 물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근데 궁금한 게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짜 한다고 해서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더 계속 올라가고 기정사실화되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가요? 아니면 이슈에 있는 애들이 더 강하게 많이 가요? 뭐 중소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 바이오주들이 워낙 사실 상반기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테오젠 빼고는 거의 다 못 갔기 때문에 골고루 가긴 갈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한 번씩은. 근데 결국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못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을 받는 기업들은 이제 한정적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주는 기업.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만의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런 걸로 압축은 될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다 가는 건 초기엔 좀 다 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 후에는 결국엔 가는 것과 안 가는 거는 좀 분산된다. 이거는 사실 어느 업종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유한량의 이제 폐암 치료제를 많이들 이제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존의 이제 그 제품보다 지금 이제 타그리소 요거보다 이제 사망 위험을 30% 이상 줄였고 어쨌든 이제 효능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FDA가 승인은 해줄지 안 해줄지 뭐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보고서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도 좀 한번 다시 볼만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가 그 사실 이제 작년에 휴미라도 있었고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풀렸고 작년에 스텔라라라고요. 요게 지금 23년도 매출액이요. 109억 달러니까 109억 달러면 얼마죠? 10조가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블록버스터 제품들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순차적으로 다 풀립니다. 프롤리아, 퍼제타, 트루시드 이게 28년까지 보시면 이게 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에요. 근데 네. 이게 특허들이 다 풀려요. 그것도 풀리지 않아요? 비만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그 뭐였죠? 올해 뭐 풀리죠? 삭센다? 삭센다. 아, 삭센다. 예. 그 풀리는 게 맞네요. 네,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풀리면 바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미리 사실 준비 다 해놓죠. 예, 특허 풀리기를. 그래서 이제 올해 제일 기대하는 게 저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역 저게 작년에 이제 풀렸거든요. 작년에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이제 109억 달러고 제일 크죠 사실 이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좀 좋고 또 내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IRA가 시행이 되는데 미국에서 이게 보면 현재 연간 환자 부담금이 8,000달러. 그러니까 8,000달러를 연간에 그 환자가 부담금을 그 이상 지급을 하게 되면 초과분을 보험사가 20% 내고 정부가 80%를 내줘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IRA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환자 부담금이 이게 내려갑니다. 2,000달러 이상 넘어가면 정부 부담은 20%밖에 안 돼요. 반대로 보험사가 60%를 내줘야 돼요. 제조사도 20%. 그럼 보험사가 굉장히 지금 난감해집니다. 그렇네요. 예, 의약비를 이제 보험사가 많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비싸면 비쌀수록 자기네가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사들이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사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처방의약품 할 때 의사들한테 이런 거 써라 이렇게 이제 제시들을 하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선택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이오시밀러도 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내용은 좀 빽빽하게 써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하셔서 다시 보기를 하셔도 제가 이게 오늘 충분히- 아침에 이게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정리를 좀 못해가지고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가 사실 리포트 빼고는 잘 없어요. 근데 맞아요. 리포트가 네. 너무 두꺼워서 네. 사실 그걸 읽기는 좀 힘들고 근데 핵심적으로 저것만 보고 요거 눈에 들어온다. 그럼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스텔라를 아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저 자료를 캡처하셔가지고 저기서 쓱 보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이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애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애플 그 밸류 체인도 요새 좀 주가 좋지만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게 아이폰도 결국 접는다. 그래서 26년도에 출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 쪽도 물론 이제 삼성이 이제 아마 곧 출시를 하겠지만 이제 애플이 참전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 아이폰 쪽에 대한 기사도 좀 찾아보시고. 근데 저거 단독 기사잖아요. 예. 결국 아이폰도 접는다. 어디서 나왔더라? 오늘 어쨌든 어디서 나왔는데 언론사를 보니까 아이폰 복수 관계자는 이라고 인용을 예. 했더라고요. 그럼 이 언론사가 아이폰 애플의 그런 그건 어떤 모르죠. 고위 관계자랑 커넥션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네. 따온 것 같은데 그 소스를 안 밝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 근데 믿을 뭐 만한 건가? 근데 이제 애플이 이거 한다고 해도 쉽게 얘기는 안 하죠. 네, 공개는 안 그쵸. 하니까. 네,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아이폰 폴더블 폰 얘기 나온 지도 꽤 됐어요. 사실 예전에도 단독 기사 몇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예전에 나온 걸 보면 26년도를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좀 만약에 진짜 26년도가 맞으면 이제 내년부터 발주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 실제로 이제 실적들을 한번 또 체크해 보면 좀 검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아이폰 교체 주기가 기존보다는 좀 단축은 될 것 같아요. 이 점선이 예전에 예측한 자료라고 합니다. 아, 노란색 선이 예, 교체 이게 주기가 가장 교체 주기가 길게 보는 거. 한 5, 6년 정도네요. 예, 근데 굉장히 긴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번 사면 5년, 6년 쓰는 사람도 예, 있다. 많죠. 사실 아이폰은 또 오래 쓰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전에 김프로님도 굉장히 오래 쓰신 걸로. 김프로님 어떤 거? 예전에 그 아이폰 7? 아이폰 10이었나? 10? 10을 한 4년인가 5년 쓰신 걸로 제가.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 그러지? 삼성으로 그때 바꾸셨잖아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보통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교체 주기가 좀 긴 편인데 이게 이제 가장 긴 것도 이제 좀 내려왔고, 가장 이제 그 교체 주기가 보시면 이제 짧은 게 한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긴 거, 가장 좀 짧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눈 건데, 요게 좀 아이폰 교체 주기가 조금씩은 아마 좀 줄어들고 있다. 당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좀 당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최고 추천 기업으로 이제 애플을 선정했다고 블룸버그 기사가 떴는데, 네. 결국 핵심은 아이폰 교체죠. 교체. 그 AI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보다 그 세계 개발자 회의하고 나서 애플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9월에 일단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9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그 IT 쪽에서 우리가 뭐 무조건 이제 저도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네. 무조건 반도체만 볼 필요는 없어요. 반도체 IT 말고, 부품. 예. 특히 이제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도 괜찮고 OLED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 괜찮고 TV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OLED 이런 것들 다 턴어라운드하는 이제 그런 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IT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죠. 러셀 2000 가는 것처럼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저는 하반기는 좀 분산도 해보자. 소외 같은 거 중에 좀 찾아보자. 그걸 좀 오케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아이폰 접는 거 말씀을 하시니까 플립 6, 폴드 6도 Z 플립 6 요것도 사전 예약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AI 써가지고 이게 접는 게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런 거 저도 궁금했는데 결국은 사전 예약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립 6 써봤을 때 Z 플립이 되게 좋았는데 오히려 또 사전 예약은 그렇다고 하니까 쓰고 나서 나중에 좀 붐이 될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거기 그런 기능 없죠. 이렇게 딱 접어줘 이러면 갑자기 핸드폰이 착 접어지고 열어줘 이러면 탁 오늘 열어지고. 무리하네. 나가라고. 진짜 뭐 그럴 수도 눈물 있죠. 난다. 뭐 언젠가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짠하다. 제가 아프다고 보로님이 어제도 오프닝 벨도 둘이서 해. 클로징 벨도 갑자기 민트 안 나온다고 그래서 둘이서 맞아요. 해서 그렇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좀 짠했는데 오늘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개드립 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미사님이 아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말고 다른 IT 쪽도 우리가 밸류체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싸면서도 실적 잘 나오면서도 기대감 있는 스토리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자료는 진짜 여미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혼자 저렇게 다 준비하시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저녁하고 주말에 미리미리 좀 몇 개 만들어 놓긴 하거든요. 이제 기사들 나오면 네. 미리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또 아침 오면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오늘은 좀 아침에 좀 급하게 만들더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약간 이건 사담인데 유튜버들이 이제 돈 많이 벌잖아요. 네. 뭐 테이버 형님, 슈카 형님 엄청 많잖아요. 아, 이 자료 가지고 내가 혼자 유튜브 하면 LS가 문제인가? 저는 LS 내가 잘하면 저거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역시 LS 저는 그냥 증권. 이제 아 우리 뭐 염승환 회사에서 이사님. 자르지만 않으면 그냥 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자르지만 않으면. 왜냐면 이제 제가 저 이제 이사 임원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책임을 딱 져야 그래서 되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어. 이제 한 보통 4월 되면 네. 이제 긴장 타죠. 혹시 계약 안 하려나? 거기는 그 통보가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전화로 와요? 아니면 먼저 문자로 이제 와요? 4월에 저희 이제 사실 저희 바로 제 직속 상관 이제 제 인사권 지고 계신 분이 이제 윤지호 대표님이세요. 아. 지금 이제 직속 상관이니까 네네. 윤지호 대표님 먼저 부르시죠. 아. 그래서 계약 어떻게 할까? 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행히 또 계약을 이제 면대 면으로 하는군요. 예,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이제 인사팀에 보내는 거죠. 그걸. 대기업 한 곳은 문자로 옵니다. 응, 그래서 문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가요. 30년 다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되게 서운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봤다가 우리 하창 네. 선생님 자료로 갈게요. 코스피가 0.08% 위로도 아래로도 안 움직이는 지금 한 2주째 이런 답답한 흐름 갇혀 있는 그런 장세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트레이딩 하려니까 어떤 종목 오르는지도 감도 못 잡겠고 이래서 좀 답답한 장세 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0.1% 오르면서 840포인트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외국인의 매도세는 아까랑 별반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1200억 마이너스, 선물에서는 1300억 마이너스, 기관은 거래소에서 50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는 200억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아까의 고수준, 삼성전자가 양전했다는 거, 뭐 요 정도가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상승세는 좀 줄어들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양전했다는 거. LG전자가 1.3% 플러스가 됐네요. 한미반도체는 3.6% 빠지고 있습니다. 16만 2천 원. 제가 7만 2천 원에 거품이라고 팔았던 거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조선 쪽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요건데 조선 빅3 선박 이제 적자 선박이 사라진다. 올 영업이익 2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내용의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조선 쪽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뭐 파업 이슈가 일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약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 대거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40% 정도 수준이었고요. 올해가 20%, 내년엔 5에서 10%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진 부분에서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이 빠르게 장부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에 대한 이런 실적들은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조금은 안 맞다거나 아니면 3분기 조금 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업은 사실상 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조선업이 항상 헤비테일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잘 나갈 때는 이제 수요자 우위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 시장일 때는 선제적으로
50%를 받고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헤비테일에서 스탠다드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정말 한참 잘 나갔던 2008년, 2009년 때처럼 선제적으로 좀 많이 받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부가에 더 빨리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조선업 사이클이 좀 길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실적 가시화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부유식 SMR 쪽이 좀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이건 뭐 단독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MRO라든지 뭐 군함 이벤트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은 랠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뭐다? 수주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다른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잘 가는 이유가 네. 결국엔 수주에서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요 트럼프 효과에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마운트곡스 이벤트와 요거 얼박샷으로 주민 좀 해주세요, 피디님. 오케이. 네,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가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싹 바뀌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럼프의 후보의 이런 활동들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3곳 이상 좀 허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코인 시장이 한 번 더 좀 붐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완벽하게 채널링은 아니지만 코인 쪽이 좋았을 때 기술주도 좀 좋았고 코인 쪽이 좀 부진하면 최근에 기술주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꽤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오면 기술주에 대한 좀 반등 흐름들도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다시 들썩 요 얘기는 좋은데 사실 내용은 알아도 우리가 네. 그거를 국내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국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는 비트코인을 해라. 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나 뭐 NFT 그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면은 NFT 거래량이 딱 늘어나면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인은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직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대신에 이제 알트코인은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니까 알트코인 공부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딱 두 개만 보시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코인 개수로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글로벌로 그냥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채굴 기업에서도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변동폭이 워낙 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장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개 종목이나 아니면 관련된 ETF 많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요거 제가 제목을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요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철진한 기사 아닙니까? 철이 지났는데 또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기자가 너무 네. 너무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침투율이 높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침투율 아직 2%, 미국의 2%밖에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오른 K뷰티, ODM도 실적 신기록 행진. 사실 이 기사가 한 3, 4개월 전 거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죠. 3, 4개월에도 이 기사가 나왔는데 요번에도 또 나왔다. 그거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해요. 저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게 이미 저런 얘기는 주가에 많이 녹아서 기대감으로 모멘텀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또 한 번 얘기가 나와서 와, 지금 계속 좋구나, 진짜 좋구나라고 힘을 받는 건지 어떤 게 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네. 실적의 상단이 여기가 거의 꽉 찼어요. 목에 찼어요. 목에 찼어. 그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목이 아니라 발목이라면 야 발목인데 또 두름이야. 와, 발목부터 머리까지 엄청 너무 남았어. 대박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장률과 침투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이쪽이 저는 빠르게 무너진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보고 있던 변압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은 외국인 수급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막 조 단위로. 근데 화장품은 조금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수급 변화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벤트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펀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센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설마 더 좋아지겠어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3년 초반부터 계속 쭉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사이클이 굉장히 짧진 않았어요. 1년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워낙 지금 계속 뭐야 이거 신선한 게 없잖아. 계속 또 뻔한 얘기네. 침투율 언젠간 늘어나기 약간 요런 마인드로 이 산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거를 바꾸는 게 뭐다? 넘버가 계속적으로 최대 지적이 나오고 증권사 커버가 계속적으로 우리 아직도 좋은데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잘못 판단했나?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저도 이제 행간에, 네.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 자료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좀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질문. 헷갈리는 게 좋아요. 이 자료 보시면 화장품주 논쟁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저 의견도 맞지만 네. 일각에서는 야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 100%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신문 나온 게 저가 매수 기회 맞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심한 거죠. 근데 그러네요. 저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액이 미국에서 최근에 프랑스까지 이겼어요. 이제 네. 2위까지 올라왔는데 1, 4월 달 다 더하니까 이제 프랑스를 최근에 이긴 건데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게 아모레 사이클입니다. 이때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2014년도 LG생건 막 몇 배씩 가고 뭉태기로 막 사들고 네. 가고. 그때 퍼가 40배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퍼는 평균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낮긴 낮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 그때 퍼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는 몇몇 특정 이제 아모레 같은 고가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이제 꽃을 피웠던 시기죠. 굉장히 피웠고 지금은 좀 색깔이 다른 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근데 중국 제외한 나머지 시장 훨씬 크거든요. 크긴 크는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중국이란 단일 국가니까 되게 추적하기도 쉽고 이런데 네. 여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을 보지만 미국에서 침투율 낮으니까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침투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화장품 인기에 저는 가장 큰 게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틱톡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 게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써보고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대부분이 한국어 작품인 거예요. 뭐 발라드 보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추종하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써본 거죠. 가서 직접 매장 가서. 근데 그게 반드시 미국의 다 주류는 아니거든요. 예. 어느 이제 특정 세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장기간 이어져. 왜냐하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작년에 엔터가 그랬거든요. 팬덤으로 어마어마하게 갔다가 지금 아무도 엔터 얘기 아무도 안 하시죠. 가슴 아까 속보 떴어요. YG 52주 신저가 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장품도 그냥 저는 이제 그 생각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검증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미 주가 많이 목에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ODM하고 이런 ODM 쪽을 좋게 봐요. 왜냐하면 아모레 사이클은 브랜드로 간 거예요. 그렇죠. 뭐 설화수나 이런 걸로 후로 갔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수명이 올해 좋은데 내년에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예측이 안 돼요, 사실. 이제 잠깐 유행 타다가. 근데 ODM은 좋은 게 브랜드가 계속 만들어주기만 하면 요청만 하면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화장품 사이클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 브랜드 회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ODM 쪽으로 좀 계속 투자하시는 게 더 이게 오케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오케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로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론적인 게 있고 또 실제 그렇죠. 시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네라는 것들이 있듯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의 로직을 잘 들어보시고 또 시장의 눈치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아까 ODM 결국은 신기록 계속 세우고 있다라는 네. 쪽까지. 그렇죠. OEM, ODM.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가야 되니까 네. 화장품이 한 번 더 가려면 뭐가 모멘텀이냐? 트럼프가 딱 귀 요가 아프잖아요. 거기에 이제 리들샷 바르고 나. 리들샷. 이거 좋다. 코리아. 이러면은 이제 야 VT고 뭐고 다 같이 그냥 트럼프도 발랐다. 탄면에 딱 매일경제 탄면에 딱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화장품 한 번 더 갈 수 있죠. 구름샘님께서 명행 흥분하지 마 귀에 안 좋아. 네 귀나 챙겨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떻게 갈까요? 네. 57분이니까 두 분이 그럼 오늘 장 마감까지의 전략 뭐 조심하자 혹은 요렇게 하자. 코스 P는 조금 더 떨어져서 0.2% 마이너스인데 마감까지의 전략을 살짝만 한 줄 평만 해주신다면 예. 염미사님부터. 일단 지금은 덤비면 좀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도 뭐 2,900까지 한번 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보이면 따라가고 싶거든요. 따라가면은 물릴 확률이 높고 얼마 전에 HBM 좋았는데 오늘은 또 HBM이 몰락하기 좀 그러니까 급락을 하죠. 그리고 또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매 타는 것처럼 저는 안 보이면 좀 기다렸다가 좀 자기 타이밍을 좀 그 나올 때까지는 좀 공부하면서 좀 지켜보자. 근데 보이면 또 공략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하창 본부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뭔지 찾으셔가지고 그것만 하셔야지. 오케이. 그냥 뭐 너무 섞진 마세요. 내가 안 보이는 장이면 그냥 오늘 같은 안 하는 게 맞고, 오늘 나는 내 스타일에 맞는 장이다. 그래서 자기 색깔이 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시장이 뭐 어느 하나만 가는 장이 아니라 지금 순환매가 시작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서 본인만의 철학으로 투자하자라는 그런 조언해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 제가 어제 오늘의 한마디를 네. 이렇게 약간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선베드에 누워있는 소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오.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 전도사가 돼 버렸어요. 네. 아까. 천천히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천천히. 왜냐면 지금 높잖아요. 지수가 높으니까 막 세상이 다 평온해 보이지만 잘못 받으면 거기 지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저는 부먹이 아니라 찍먹이다. 아. 부먹 아니 찍먹. 찍먹이 바삭하죠. 바삭하죠. 아하. 그래서- 찍먹으로 가자. 네, 그래서 좀 오케이. 천천히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포착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고 나한테 딱 왔을 때, 내가 딱 보일 때, 명확하게 때렸을 때 뭔가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리스크 헤지 딱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들어갔다가 얻어맞으면 빨리 도망나고 약간 이렇게 오케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천천히 보다가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선택은 빠르게 행동은 빠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물러가야 되는데요. 럭구님께서 형님은 눈이 멀고 동생은 귀가 멀고 우리 정프로님 제 롤모델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이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형님인데 눈이 멀고 동생은 귀가 멀고 좋은 MC의 길은 멀고도 험하도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 하면은 또 그걸로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어허.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국세청에 있답니다. 네? 국세청. 어. 네, 국세청에 있대요. 기상청인 줄 알았는데 기상청에도 슈퍼컴퓨터 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국세청에 있답니다. 세금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하죠. 제네시스 박님께서 맛동산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맛동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